환자가 오면 의사는 진료를 합니다. 진료에는 각종 병력 청취, 의학적 검사뿐만 아니라 질환에 따른 각종 교육 상담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진료가 끝나면 처방도 하죠. 그런데 이런 고도의 전문적인 복잡 다양한 진료 행위를 하고 의사가 지급받는 것은 진찰료란 이름의 포괄된 일정 금액의 보상뿐입니다. 의사회원 여러분, 과연 적정한 수준의 진찰료를 받고 계신지요? 오늘은 최대집 회장님을 모시고 왜 진찰료 현실화가 필요한지, 진찰료 현실화를 위해선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회장님. 의사에게 있어서 이 진찰료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의사에게 있어서 진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자가 어떤 주관적인 증상 또는 어떤 객관적인 징후 이런 것을 가지고 의사에게 이제 진료를 받으러 오는데 그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징후를 바탕으로 해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병력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이제 신체 검진, 영어로는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이라고 신체 하는, 검진도 하죠. 예. 시청 타촉이라고 해서 또 각 과마다 다양한 말 그대로 신체 검진의 그런 어떤 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청, 타촉 오래간만에 예, 듣는 예. 얘기입니다. 시진, 청진, 청진, 타진, 촉진. 예. 진찰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행위 중에 하나이고 각 진료과 전문과마다 독특한 어떤 검사법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검사도 할 수 있는. 하고. 그래서 특정한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고도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런 어떤 직접 환자 몸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신체 검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검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 전체 일련의 과정이 이제 진찰이라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진찰에 대해서 정당한 어떤 값어치, 가격 그것이 바로 진찰료가 되는 것이죠. 예. 진찰이라는 것이 역시 이제 우리 의사의 지식을 네. 이제 총괄하는 예, 예.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예. 예. 그러면 현행 진찰료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지금 현행 진찰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의사의 진찰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 낮은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적다는 거죠, 그냥. 너무나 예. 진찰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기본적인 경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찰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 너무나 낮은 진찰료, 이것이 진찰료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진찰만 의사의 가장 중요한 진찰 행위 가지고는 의료기관 자체를 운영할 수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군요. 예, 예. 그럼 진찰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진찰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 말 그대로 진찰료 정상화가 되는가? 대략 원가 계산을 앞으로 향후 해보더라도 현재 약 100% 정도 인상을 해야 그것이 말 그대로 정상화된 진찰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배는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예, 건가요? 총 2배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의원급 의료기관이 현재 처진료가 한 15,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소위 이제 대학병원의 진찰료는 18,000원대 이 정도가 되는데 초진료, 재진료 각각에서 2배 정도 100% 인상은 돼야 정상적인 진찰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의사의 진료행위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진찰료이기 때문에 당장 100% 인상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국가의 어떤 재정이란 또 건강보험 재정이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 단계로서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공식적으로 정부에 요구를 하는 것이 초진료, 재진료 각각 30% 인상 그리고 처방당 약물 처방에 대한 의사의 어떤 전문적인 기술 행위료로서 처방료 부활 그것도 아주 최소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3,000원 정도의 처방료 부활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난 10월 25일 날 회의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극히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이 지금 30%를 올리고 예, 처방료를 부활한다고 해서 예, 이거 진찰료 정상화의 끝이 아니란 얘기네요. 예, 그래서 그래서 30%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수가 정상화에 있어서 총 3단계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네. 진입 단계.
수가 정상화의 의지를 보여달라. 정부가 수가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초진료, 제진료 각각 30%를 인상을 하고, 그리고 처방료, 약물 처방이라는 행위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라는 행위와는 분리된, 별도로 독립된 행위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약물 치료, 파마코세라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떤 진단 또는 잠정적 진단을 내리고 그 환자의 어떤 질병 상태, 병태 생리를 정상적 생리로 만들기 위해서 특정한 약물들을 처방하는 그런 처방 행위입니다. 처방 행위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료에 해당하는 것이 처방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10월 25일 날 공식적으로 우리 의협이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로서 요구한 초진료 30% 인상, 제진료 30% 인상, 그리고 처방당 처방료 부활은 매우 합리적이고 의료계가 당연히 요구를 해야 하고 정부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약 재정으로는 약 3조 원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돈은 건강보험 재정은, 그리고 국고는 써야 될 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써야 될 곳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한다든지, 필수 의료에 대한 부분은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불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한다든지, 또 이번에 한방 추나요법, 또 무슨 한방 체벽 급여화, 이런 한방 탕제를 급여한다든지, 이런 데 불필요한데 돈을 쓰지 말고 의사들의 가장 중요한 의료행위, 처방료, 그리고 신설, 그리고 진찰료를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필수료의 가장 그 기본에는 바로 예. 진찰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진찰 행위가 필수 의료의 가장 기본이 예.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의사들의 어떤 이런 진찰료, 인상 요구, 수가 정상화 요구의 궁극적인 어떤 목표는 의사들이 일각에서 자꾸 이제 직역이기주의 정말 듣기 싫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진찰료가 올라가게 되면 한 환자에게 우리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객관적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한 환자에게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치료 효과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진찰료 인상 요구는 기본적으로 무슨 의사가 직역이기주의로서 그렇게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궁극적 목표를 갖고 있는, 궁극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주장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개원해서 보면 네. 환자가 가장 만족하는 것은 어떤 검사가 아니라 정말 의사가 최선의 진찰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렇죠. 가장 네. 큰 감동을 주고 네. 정말 의학적으로도 가장 올바른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 정말 진찰료 정상화가 반드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협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반드시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